저는 늘 생각이 이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저는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례적으로 청와대까지 사실 대선 관련 언급을 좀 삼가했던 청와대인데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했고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느냐. 정치 보복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는 극렬 반발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정치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수사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청와대와 또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신경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검찰공화국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게 있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잘못했는데 검찰에서 4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 45년을 구형할 만큼 잘못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잘못한 게 맞죠.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도 4년 구속이 됐고 동생도 구속이 됐고 조카도 5년 정도 실형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딸도 지금 의사면허와 관련해서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만큼 이게 마치 상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상대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떤 수사를 들어갔을 때 정치 보복에 어떤 우려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서정호 변호사님 청와대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면 이게 불쾌할 일인가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기본 입장, 추가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흔히 이게 내가 하면 무조건 이게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내로남불입니다. 그럼 이게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은 이게 어떻게 구별하느냐? 과거를 지향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정치 보복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 미래를 향해 개혁 과정에 환부가 드러나면 그렇게 도려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적폐청산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현 정권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울산시장 송철호 사건의 청와대 개입 또는 이제 탈원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숫자 조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사건에서 불법으로 개입하는 이런 거는 이게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에요. 따라서 저는 현 정권의 적폐도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 이거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래 봅니다. 자막 그대로입니다. 문제될 일이 없다면 불쾌할 일 없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좀 더 높이고 있죠. 본인 선대본부가 공개한 인터뷰에서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쫓아내기도 하거나 본인이 떠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좀 더 여권에게는 수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건 사기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도원 의원님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기에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존재했던 어떤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그 법률적, 정책적 금도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전혀 그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켜지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고 전혀 성격이 다른 그 정권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 후보가 그 전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이제 그 수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 3명이 그 구속이 됐지만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논란이 전혀 없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측근들이 많이 구속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청와대가 정권이 수사에 저항한다 이런 움직임이 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권 들어와서는 그 청와대나 문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수사,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 뭐 대표적인 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라든지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단에 대한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죠. 수사팀을 바꾼다든지 검찰총장을 징계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거고 정책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노동을 개혁하려고 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국가의 장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미 FTA를 하려고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또 제주 강정기지 엊그저께 윤석열 후보 방문했습니다만 제주 강정기지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정책에서 이념 과잉으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조차 다시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윤 후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처럼 하거나 오히려 또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조금 저렇게 심하다는 사기다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오늘 정치권에 꽤 오전 내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